좋아요, 구독! 네, 나스닥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어제 기술주 7개가 모두 다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을 상승했고 나스닥 선물도 높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 마녀의 날을 맞아서 특별하게 지금 추세를 그리지는 않고 있고요. 양봉과 음봉에 번갈아서 나오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개장 이후에 10시 38분경에는 2082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횡보하는 듯 하더니 계속해서 또 음봉이 나타나면서 11시경에는 19,987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0.48% 정도 하락한 19,99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이 FOMC 회의에서 B컷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 당일에는 하락을 했다가 또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이 이어졌는데요.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매체 CNBC는 월간은 B컷을 매우 좋아하지만 생각을 하는데 다만 하루의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하루의 시간을 통해서 연준의 B컷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상황을 감안할 때 통화 정책이 지나치게 제약적인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걸 투자자들이 깨달은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0차례 정도 언급한 recalibration, 이 재조정이라는 단어도 투자자들이 다시 해석을 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파월 의장이 전환을 뜻하는 피벗이 아니라 recalibration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경기 사이클 중간에 이뤄진 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서님, 하루 만에 시장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맞서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시장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를 내릴지, 그러니까 내리는 건 확실한데 얼마를 내릴지에 대한 건 끝까지 미지수였거든요. 예. 더군다나 마지막 우리 닉 기자님께서 이거 발음 되게 어렵습니다. 닉 티미라우스. 티미라우스. 네. 네, 닉 기자가 마지막에 한번 그러니까 뭔가를 던진 게 이게 본인이 아니라 이제 뭐 연준을 대변해서 던졌다는 말들이 막 돌면서 네, 50bp가 되게 좀 짙었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페드워치 상에서는 50bp가 이제 강세를 나타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였습니다. 50bp를 내리는 건 환호할 일인데 중요한 건 그 50bp가 그 선행성이냐 아니면 후행성이냐 그걸 가지고 좀 갑론을박이 좀 심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었는데 막 올라갔어요 처음에. 그래서 속된 말로 야 미쳤나 왜 그렇게 우리나 시작부터 불안한데 근데 그 불안은 역시나 올리는 걸 다시 다 빼고 더 뺐죠. 근데 그게 초반에 좀 중요합니다.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올리는 건 모르겠는데 초반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막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었는데 결국은 내팽개쳐졌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라고 하죠. 셀더 뉴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 아닌 것 같아가 이거는 연준이 파월 의장이 말한 대로 선제적인 조치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저런 침체 분위기인 것 같아. 일단 팔고 보자라고 해서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그게 어제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수습이 된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뭐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전문가는 향후 2년 이내 그러니까 경기가 미국 시장이 경기가 침체될 확률은 뭐 15%도 채 안 된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부터 침체 시작이다라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침체는 이미 시작됐다라는 분도 있고 야, 이번처럼 의견이 2008년에도 이랬을까요? 전 그때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너는 어떻게 보냐고 제가 보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저는 당분간은 침체가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침체가 한번 왔다 가지 않을까라고 봤지만 이게 아시다시피 간간히 버티면서 근근히 버티면서 연명을 하다시피 하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재미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쓰고 있는 GPS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네, 군사용이죠 원래. 그다음에 인터넷 우리가 쇼핑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군사용입니다. 그 뒷면에는 미국 정부가 다 관여가 돼 있고 이번에 AI도 우리가 로봇 청소기 만들려고 AI 만든 거 아닙니다.
챗 GPT 사용하려고 만든 거 아니고 다 군사용으로 아니면 미국의 뭐 방위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 반도체 때리게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미국이 얼마 전에 불렀죠? 바이든이 그 미국의 이제 빅테크들 다 불러가지고 하나씩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을 봤을 때는 AI가 거품거품 그러는데 거품은 뭐 제품이 나와야 뭐 거품인 거고 시작도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경기 침체는 뭐 온다 하더라도 뭐 굳이 2008년처럼 막 구덩이를 파고 그런 경기 침체가 아니라 뭐 하드한 거 말고 소프트한 게 왔다 가지 않을까. 종합적으로 볼 때는 소프트한 거는 뭐 언제든지 왔다 갈 수 있는 거니까요. 일시적으로 뭐 경기가 부진하고 그런 것들은 왔다 갈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뭐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거는 일단 S&P는 뭐 6천 넘게 다들 보고 있더라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2만 5천 정도 보고 있고, 네, 뭐 보는 데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본격적인 시작은 그 지난달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린 게 9월 초군요. 원래는 9월 중순부터 장이, 그러니까 우리 추석 때부터 장이 흔들리고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10월 중순까지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10월 말에 퐁당 담갔다가 11월에 그 상승 11월, 12월 산타랠리 가는 게 일반적인 미국 주식시장인데 이번에는 좀 일찍 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월 말 정도, 중순 말 정도 그때쯤 땡겨서 왜냐면 9월 달에 어차피 회계 연도가 미국은 끝나고 4월 달은 소득세 내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10월 달에 그 한번 뭐 퐁당할 수 있는 시간에 미국 재무부에서 돈을 막 풀어 제낄 것 같습니다. 돈 푸는 건 아주 쉽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보다 뭐 공공자리 일자리 만들어내고 이것저것 재화 사고 상품 계약하고 막 그러면 돈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풀어낼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정권 맡긴 못 쓸 돈이잖아요. 옐린 장관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관점이 큽니다. 그래서 9월 말쯤에 저점을 좀 찍지 않을까. 그럼 지금은 계속 상승하겠느냐? 글쎄요, 지금 계속 상승해야 될 명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돈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 좀 시차를 두고 돈이 풀린다고 봤을 때는 지금 최근 뭐 여러분들은 뭐 어제만 생각하시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 블랙 먼데이, 일본이 만들어낸 블랙 먼데이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 저점 나온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가 저점이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달이 채 안 되는 사이에 모든 걸 다 회복을 한 상태고 한 번 더 퐁당하긴 했지만 그건 좀 별개 문제고 그래서 지금 보면 좀 조정을 좀 받고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평선도 좀 괴리감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뭔가가 지금 서비스나 뭔가가 이슈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그렇지만 조금 더 과했던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계속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계속 내린다고 봤을 땐 뭐 지금 우리가 뭐 야 이거 뭐 올 베팅해야 돼 그럴 분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건 뭐 선거 끝나도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은 좀 조정을 주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장세는 그래서 좀 무리하지 마셔라. 어저께 올랐다고 오늘 계속 상방 베팅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일정 부분 조정의 폭을 좀 주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침체는 당분간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과 또 9월 말 정도에 조정 장세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맞서님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하루 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반등을 한 미국 시장이지만 오늘은 하락 출발을 했고 현재도 S&P와 그리고 나스닥은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흐름은 지금 오늘 내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보여주는 걸까요? 없지 않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마녀의 날인데 끝나고 나면 별거 없거든요. 근데 장 중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분기마다 한 번씩 오죠. 오늘이 그날인데 장 중에 좀 그 왔다 갔다 좀 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급락이 나오고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주의는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봇 대신에 재조정이란 말을 썼단 말이죠. 그 정책의 전환 대신에 재조정. 이게 말장난 같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전환은 아예 뒤집어 엎는 거고, 재조정은 우리는 계속 경기를 잘 컨트롤하고 있어. 그런 거 측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리는 열차에서 뭐 이렇게 좀 청소하는 분위기, 아니면 좀 정비하는 분위기가 재조정인 거고, 피봇은 방향 바꾸는 겁니다. 서울로 가다가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부산으로 백하는 그게 이제 피봇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파월 의장은 모든 경제나 그런 것들이 내 손아귀에 있다. 그때 처음에 좀 실수한 것 같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 손아귀에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재조정,
재조정이란 영문 단어를 그 단어만 10번 정도 이제 되뇌었다 그러죠. 네. 강조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내 컨트롤 안에 다 있어. 연준이 곧 자기니까 컨트롤 안에 다 있어. 예, 그렇게 되고 이제 금리를 인하했을 때 금리를 인하하고 12개월 안에 지수가 한 15% 정도 상승할 확률이 한 80% 이상 된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면 마이너스 8에서 10%를 찍겠지만 예, 그렇지 않고 15% 정도. 그래서 JP 모건이 말한 게 15% 정도 열려 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15% 정도 지수가 예, 상승할 여력은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15%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래서 25,000, 24,000을 부르지 않았나. 예. 근데 이제 15% 이상 더 네, 뛸 확률도 있는 거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그럼 추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네, 보시는 거네요. 경기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고 다음 달에 금리를 올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네, 결국 금리를 인하를 하든 멈추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여지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 입장이라 그러면 내릴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약간 좀 애매하다 그러면 동결을 할 거고. 근데 지금 다들 1년 내에 예, 계속 내릴 거라고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200bp 정도 내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는 솔직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다 드렸으니까 예, 물어보시고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 드렸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런 걸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냥 그렇구나. 분위기 그렇구나. 분위기는 앞으로 상승이구나. 중간중간 조정이구나. 그러면 물려도 매수로 물려야 되겠네. 예, 그렇게 감을 잡고 계셔야 되는 거고 물리지 마시고. 네, 그러면 애매하면 기다렸다가 예, 그냥 반등 지점 잡아서 매수로 접근하는 게 유리하겠네. 네, 그 말이 맞습니다. 네, 무지막지하게 막 그 별 얘기가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은행이 금리 동결했잖아요. 예. 저희 좀 긴장 많이 했거든요. 저희 공부방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12시에 일본은행이 눈치 없이 또 금리를 올려버리면 그러니까 이제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온다고. 네, 이제 금요일 밤이 검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동결했고 일본이 압박을 받았겠죠. 옐런 장관 전화 받았을 겁니다. 네, 올리지 말라고. 다음 달 대선이니까. 그래서 지금 평온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금리를 마구마구 내리면 말씀드렸죠? 위에서는 금리가 내려오고 일본이 밑에서는 금리가 올라오면 결국 캐리할 수 있는 그 마진 폭이 적어들면 결국은 또 엔캐리가 현상이 발생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금리를 함부로 지금 일본도 금리를 올리면 문제가 되는 게 이제껏 우리 시대에는 그 은행에 그 고금리로 집을 샀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네, 근데 어느 순간 금리가 없어서 우리 아들 세대, 딸 세대에는 자녀 세대에는 집을 사도 금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원금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부로 이자를 내야 돼요. 이자가 없던 시대에서 있던 시대로 변한 겁니다. 그러면 월급은 안 오르고 이자는 가중되고 물가는 오르고 아주 삼중고죠. 그런 시대가 되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그거 우리가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건 그것뿐만 아니라 엔캐리까지 등장하게 되면 이제 시장이 복잡해지니까 일본은 당분간 고정이 될 것 같고 미국은 어차피 대선 전까지 FOMC는 없는 거고 그럼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거고 그럼 이제 기업들의 이슈들, 실적들 또 이제 정치적인 이슈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네, 하지만 꾸준히 좀 상승하지 않을까. 네, 어차피 누가 되든지 간에 증시는 상승할 여력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피봇이라 그러면 파월 의장이 기분 나빠하니까 재조정의 시대니까 네, 어차피 금리는 내려가게 돼 있는 거고 네, 그렇다 그러면 기업들의 똑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마진 이익이 그러니까 똑같은 매출을 달성하더라도 금리라는 부분이 조금씩 얇아지니까 당연히 이익 마진은 늘어나겠죠. 가만히 있어도 마진이 늘어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들어갔을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똑같은 개수를 팔아도 마진이 늘어난다. 매출이 늘어난다. 마진이 늘어난다. 예, 원가가 상승하니까 당연히 소비자가도 상승하는 거고 기업은 똑같이 10개를 팔아도 매출은 증가한다.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끝에서 그걸 어떻게 대처하냐가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네, 근데 이제는 거꾸로 똑같이 팔아도 어차피 금리가 줄어드니까 이자가 줄어드니까 마진 올라갑니다. 그럼 기업 실적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의 효과로 인해서 주 후 미국 증시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겠지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위험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에 대해서 짚어봤다면 또 우리가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전략 알아봐야겠죠. 오늘 나스닥 선물 전략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내 마녀의 날을 맞이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셨는데 네. 어느 자리에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죠. 예, 제가 시간상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실 때 열심히 선을 그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가볍게 보시죠. 자, 지금 이게 보시면 기존의 상단이었습니다. 여기 제가 이 자리쯤 아니면 상단 맞고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이 자리가 2200이고 그리고 2251, 2250이라고 봐야죠. 네, 이 선에서 일단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전 고점 못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직전 고점 못 넘었고 직전 고점 영역 범위 못 넘었고 그러면 어저께 지금 상승한 게 이렇게 붉은색 캔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통 보면 어느 정도 상승을 했냐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에 절반 정도가 지금 19,920, 19,900 정도가 됩니다. 그럼 19,900 정도까지는 한번 왔다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죠? 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19,920, 900. 네, 그러면 피보나치 0.5 한마디로 절반 정도 되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쯤 한번 되돌릴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좀 뭔가 특별한 충격이 있다면 이 자리죠? 5일 이평선하고 60일 이평선 한번 찍고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좀 속 편하다면 그게 5일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죠? 19,800 정도가 됩니다. 19,800 그 정도가 되고 60일 이평선은 750 정도가 되니까 19,900, 920 또는 900, 920 정도에서 좀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그래서 오늘은 뚜렷하게 큰 상승, 어제는 좀 잊으세요. 어제는 잊으셔야 됩니다. 어제는 진짜 상장 폐지만 안 된 주식이라면 다 떴어요. 어제는 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조정폭은 900, 920 정도 한 반 정도 618이 될 수도 있겠지만 618은 아닌 것 같고 반 정도. 그러면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본다 그러면 여기 표시가 돼 있죠. 일단 2만선이 무너진다 그러면 여기가 2만입니다. 2만선이 무너진다면 위로 올라오면 이 자리죠. 75, 70, 2만 75, 70 정도 이 자리가 좀 매도가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150 전후 이 자리죠. 그리고 100 전후가 괜찮은데 일단 여기서부터 매도 가능합니다. 75 전후 그리고 100 전후, 150 전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 250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쳐보시는 게 그러니까 지금 장을 보셔도 어제처럼 파워풀하지 않잖아요. 어제는 좀 장이 좀 심했어요. 이게 불균형이 한마디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다가 위로 확 솟고 또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밑으로 확 내리찍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어제만큼 그렇게 썩 파워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올라올 때마다 두더지 게임으로 매도를 좀 치면 되지 않을까.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 그리고 일목균형표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일목균형표 구름대 보시면서 그리고 여기 차트 기준선이죠. 120평선 파란색 120평선하고 앞에 앞구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절대적인 좌표 마디가를 안내해드린 거고 가로 지지 저항선 안내를 해드린 거고 이것들이 계속 좀 장의 흐름이 그러니까 힘의 세기에 따라 좀 변하겠죠. 조금씩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목균형표 확인하시면 되고 요 내용들은 월요일날 무료 공개 방송 때 일목균형표 일부하고 또 일목이 3일 마스터 과정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오시면 충분히 차근차근 다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서 매매 좀 조심스럽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